네, 칼을 들고 박정진 부장이 있는데 얼굴은 제가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요, 일본과 미국, 중국 유학을 차례로 거치면서 그렇게 공부하니까 비로소 아시아인이 됐다.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입니다. 최근 중일 관계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또 한중일 관계 미묘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중국, 중국과 북한 이런 관계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신 분입니다. 네,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나비 넥타이가 상당히 어울리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진정한 아시아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출신 아시아인입니다. 네, 아시아인과 한국인이시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본인을 나는 이제 아시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우선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제가 일본 유학할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일본인이면서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면서 아시안이 아닌 것처럼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제가 이제 아시안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유럽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서구인인 것처럼. 그렇죠. 외모는 동양인인데. 그 아시안으로서의 자존심을 느껴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 한국인도 서울, 부산, 인천 출신은 다르지만 다 동일한 한국인처럼 한국 출신 아시안, 일본 출신 아시안, 중국 출신, 캄보디아 출신 아시안, 아시안끼리는 같기 때문에 아시아가 서로 국익 때문에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갖고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 출신 아시아인입니다. 네, 저도 그런 아시아인이 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이 잘 치러졌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제 토요일이 바로 전승절이라고 예. 그쪽에서는 이제 전승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최계 최강 미국군과 싸워서 이긴 날이다. 이렇게 하고 이 정전협정 60주년이었는데 중국의 또 서열 8위인 부주석이 가서 어쨌든 뭐 만나고 해서 예. 또 북중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냐 했다가 또 가까워지고 이런 좀 미묘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이시고 또 한중일 관계를 다 보시는 입장에서 요즘의 이 관계는 어떻다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중국은 커다란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은 거대한 항공모함과도 같습니다. 네. 항공모함이 방향을 한번 선회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렇겠네요. 한번 선회한다면 또 쉽게 선회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것이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얼어붙은 마음, 이혼 직전까지 간 마음은 아직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예. 다만 지금 북한이 중국이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는 너무 궁지에 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북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 전에 간 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은 그런 측면에서 간 것이 아니라 중국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25에 참전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은 아주 골치 아프게 되고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중국이 6.25에 참전함으로써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러한 것에 갑자기 북한이 저렇게까지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 특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과 북한이 다시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섣부른 잘못된 생각, 중국을 지독히도 모르는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죠. 중국 이미 돌아선 마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다만 표면적으로 조금은 더 유화하게 북한을 좀 다루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이 우리가 말하는 6.25를 부르는 명칭이 이른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한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 그러니까 북한을 도운 전쟁이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나온다는데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중국이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것인데요. 아주 골치 아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은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도 우리 이제 6.25라고 한다면. 우리는 6.25. 예, 6.25 참전은 잘한 것이었다, 정의로웠다.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국가의 안보 측면에서 잘한 것이었다고 아직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라든가 언론 매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만 내심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내심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6.25로 인해서 중국이 잃은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당시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중국 사람들의 수건인 대만하고의 통일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예. 인명 손실도 30만 명 이상이었거든요.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많다지만 3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경제 부흥에 쓸 돈 같은 것도 다 없어졌고 무엇보다도 미국하고의 관계가 그때 서로 싸웠기 때문에 상당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미한다고 해서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도와줬는데 그 북한이 지금 중국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중국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도와줬고 정의로운 정쟁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온다.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거야? 글쎄요.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통일도 못 시키고 중국 정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리위안 차오 이분이 저는 뭐 중국말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말로 읽으면 이원조. 예. 근데 이 원조 항미 전쟁의 원조하고 발음이 같습니까? 이 위안차오 좀 다릅니다. 위안차오하고. 예. 근데 우리말로는 원조인데 예. 1950년생이라 그러잖아요. 예. 국가 권력 서열 8위라는 게 어느 정도 8등 그러면 우리는 8등?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상당한 실세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 그 14억 5천만이 넘는 공식 인구만도 14억 5천만이 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8번째로 힘이 센 사람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5천만 명 정도 인구라면은 대통령이 가장 힘이 세다고 한다면은 5천 명 중에서 첫 번째거든요. 14억만 한다 하더라도 14억 중에서 8명째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적어도 통계적으로 볼 때도 1억 한 3, 4천만 명 중에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실질적으로 중국이란 거대한 한국마음은 7명의 최고위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 국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7분? 예. 7사람. 예, 7위까지인데 이분은 8위거든요. 연령상 여러 가지 경력상 요번에는 상무위원회 진입, 실인 멤버에 진입 못했지만 5년 후에는 거의 틀림없이 그러니까 예약을 이미 한 그런- 미래의 상무위원.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넘버 7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파워풀한 분이시죠. 네, 이 리위안 차오 부주석이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이번에 평양에 가서 만났고 네. 또 전승절이라고 하는 그날 당일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또 열병식을 받고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열병식 전날 밤에 이제 두 면담을 했는데 썰렁했다고 하잖아요. 첫째 면전에서 한반도 비핵화 이 얘기 계속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연설에서 김정은이 핵 얘기를 한마디도 못한 것이 리위안 차오의 그 전날 발언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친서가 보통 문서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구두로 갔다. 근데 그 말도 뭐 별로 그렇게 중국 방문 초청, 목매에 기다리는 그 중국 방문 초청도 안 나왔다.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좀 해석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본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는 아직도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복원될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국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네. 혈맹이 끝난 지는 이미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십니까? 이혼 직전이라니까요. 아, 이혼 직전이다. 예, 북한이라는 아내가 지금 중국이라는 남편에게 그래서 이 전승절 기념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바로 옆에 세워놓고 계속해서 말 걸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시피 하면 그런 식으로 잘해보자라는 제스처를 보였지 예. 않습니까? 하지만 국가 부주석이에요. 당신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국가 주석, 즉 중국 최고 지도부의 그 본심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두로 그것도 제대로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그 초청받아서 잔치집에 간 사람이 잔치집 분위기를 깨는 듯한 비핵화 발언 같은 거 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얼어붙은 중국의 마음은 아주 확고하다라는 것이죠. 아주 확고해요. 네, 다만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예. 이런 상태로 한국과 중국은 지금 밀월교도 같은 관계거든요. 그렇죠. 아주 이제 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아주 좋았고.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자칫 잘못되면 저는 벌써 균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중 사이에도? 예.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지내면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를 들면은 북한에 대해서 저도 우리 대통령께서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 중국도 같은 강정책으로 원칙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꼼짝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중국도 느끼는 것이죠. 북한이 중국이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는 강경한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너무 궁지에 몰지 말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유화된
표면적인 모습을 보일 텐데 우리는 아직도 강경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 강경을 계속 고집하고 유화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북한은 양쪽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중국 쪽에 다가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한국 쪽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거예요. 중국 어쩔 수 없이 북한에게 가까운 것이었구만. 한동안 중국이 그 꼼수를 썼던 것이었구만. 네네. 이런 식으로 중국을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남북 문제는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상 네네.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남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한중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거든요. 중국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워낙 그거 할 것이 많고 골치 아픈 게 많기 때문에 남북 문제만큼은 한국하고의 관계를 강함으로써 한국에게 힘을 더 많이 실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깨닫고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 한중 관계가 밀월기로 막 가기 시작했는데 북한 문제로 인해서 다시 균열이 생기지 않게끔 되었으면 네. 좋겠다는 것. 예. 예. 자, 이제